2화 광운증권. 미친. 나는 으리으리하게 높이 뻗어있는 빌딩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광운증권. 우리나라 10대 증권사 중 하나인 곳. 인서울 턱걸이로 들어간 놈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회사였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감히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크고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괜히 민폐만 끼치다 잘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면접을 본다는 말만 하고 집을 나왔다. 양복이 살짝 끼네. 그래도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라 야식은 일절 먹지 않고 간식도 건드리지 않아서 살은 많이 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운동도 좀 하긴 해야겠다. 지하철 타고 계단 오르는데 뭔 놈의 숨이 이렇게 차는지 원. 근데 이렇게 빨리 출근하는 게 맞나? 오전 6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문자를 받고 최대한 서둘러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왔다. 나만 혼자 와서 회사는 문도 안 열고 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괜한 걱정인 듯 싶었다. 내가 집을 나올 땐 동네 거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여기 여의도는 양복 입은 회사원들로 꽉 차 있었다. 다들 바쁘게 출근하고 있네. 보통 증권사는 오전 6시에 출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시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 전에 준비하려면 일찍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르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를 위 회사에 꽂아준 길드장님이었다. 아, 형님. 아니지, 대표님? 으하하하. 너한테 대표님 소리를 다 들어보고 기분이 상하네. 그냥 단둘이 얘기할 땐 평소처럼 형님이라 해. 시린 겨울처럼 쿨내가 진동을 했다. 그래서 출근은 했냐? 네, 지금 회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맞을까요? 제가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요. 야, 너 하나 민폐 끼쳐서 회사 말아먹을 거면 접는 게 낫지. 괜찮아.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인사팀에서 트레이딩 부서에 넣어준 것 같은데 아마 주니어 트레이더라 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그거 완전 월급 루팡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 평소에 길드에서 하던 것처럼 윗사람한테 잘하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하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라는 것이다. 넵,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냐, 입사한 걸 환영한다. 우리 회사는 신규 직원들 모아서 OT 같은 거 안 열어. 그런 건 기대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하나라도 더 해야 하니깐. 넵, 열심히 할게요. 그래, 입사 선물은 내가 네 캐릭터 우편으로 따로 보냈다. 예? 혹시 저번에 제가 갖고 싶다가 말한 그 아이템인가요? 눈치 빠른 녀석. 얼른 들어가. 아 참, 사람들이 너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마. 게임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알겠지? 그냥 모르겠다고만 해. 아, 넵, 형님. 그럼 진짜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같이 게임하고 웃고 떠들던 길드장이 사실은 금융권 사장이라니. 그런 사람이 나를 고용했다. 그냥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아마 남들에게 말하면 절대 믿지 못할 이야기였다. 레이드를 같이 하면서 간단한 패턴도 못 피한다며 구박했던 기억이 섬뜩하게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받고 인사부터 해야 하나? 아주 크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니야, 그냥 깝치지 말자. 최대한 튀지 않게 조용히 회사를 다니는 것이다. 괜히 사고치지 말고. 각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트레이딩 부서는 여러 가지로 갈린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리스크 감수를 하는 프랍 트레이딩 부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고빈도 매매를 활용해 AI로 한 번에 수천 번의 거래를 진행하는 퀀트 트레이딩 부서. 그 외 마켓 메이킹, 외환 트레이딩,
채권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팀이 존재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정신없이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짧은 티타임 정도는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정말 정신없는 시간은 동시 후가가 시작되는 아침 8시 30분부터다. 그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오후 4시까지 스트레이트로 미친 듯이 바쁘다. 이번에 신입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신입이야 한두 번 들어와? 성과 압박감에 못 이겨서 나가는 놈들도 있고 자기 뽕에 취해서 나가는 놈들도 많잖아. 주식시장은 국가가 허락한 거대한 카지노판이다. 그런 곳에서 직원들은 성과 압박을 받게 된다. 그 부담감에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놈들이 있는 반면 그냥 운이 몇 번 좋아서 성과를 좋게 냈을 뿐인데 그게 마치 자기 능력이라도 된 줄 알고 회사를 나가 개인 트레이더로 전환하는 놈들도 있다. 그래서 증권사는, 특히 트레이딩 부서는 신입을 뽑는 빈도가 다른 부서들보다 높다. 하지만 이번 신입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인사팀에서 전해 들은 건데 저기 위에서 꽂아놓은 사람이래요. 뭐? 진짜야? 네, 괜히 티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서 사람들 다 알게 되면 골치 아프니깐. 잠깐, 위에서 꽂아준 거면 사장님 가족? 그렇겠죠. 잠잠하던 트레이딩 부서에 전술 핵이 하나 떨어진 셈이었다. 성과가 모든 것인 증권사. 하지만 여기도 결국 회사이기에 사회생활이란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는 필연적으로 낙하산이란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게 오히려 이상했을 정도. 혹시 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나도 어제 알았어. 박홍서 팀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커피를 컵에 잔뜩 담고 있었다. 원래 커피는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한 컵 가득 담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탕비실에 있던 직원들은 박 팀장이 나갈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어휴, 박 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 보이셔? 안 그래도 트레이딩 부서는 정신없이 바쁜 곳인데 웬 낙하산 하나를 받았으니 족같다는 거겠지. 저 양반 커피 잔뜩 먹는 건 처음 보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 담배도 안 하고 음료수는 물론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이지 않던가. 그런데 오늘은 어지간히 뭔가 땡기긴 했나 보다. 그 낙하산 오자마자 왕자님 노릇하면서 깽판 치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들이박을 거야? 박 팀장만 소갈이 하는 거지 뭐. 낙하산이 이게 무서웠다. 뒷배를 믿고 안하 무인으로 나오면 그냥 참고 지켜만 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려나? 잘생겼으면 확 꼬셔볼까? 크크, 어디 한번 잘해봐. 그렇게 낙하산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탕비실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다. 응? 사무실 입구 근처에서 한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헤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홍서 팀장은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는 정진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한창 데이터 분석을 하며 새벽 동안 일어난 해외 뉴스와 변동 상황을 확인해야 했으나 갑자기 투하된 이 신입을 먼저 처리해야만 했다. 그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마다 루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쪽 일은 처음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모의 투자 같은 건 해봤고 투자 경험은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가르쳐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하는 초짜가 들어왔다. 하지만 인사팀이 왜 여기다 저 낙하산을 꽂았는지 이해는 된다. 새벽부터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이긴 하지만 주니어 트레이더는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하고 시니어 트레이더들에게 천천히 배우는 직책이지 않던가. 그러니 여기다 짬을 때려버린 것이다. 너희가 알아서 천천히 키우든 말든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른 부서로 보내려 하겠지. 사원으로 조금 경험을 쌓다가 단번에 팀장급으로 인사 이동을 시키는 것. 정형적인 낙하산 루트였다.
즉, 이 부서에 그리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주임, 네 팀장님. 여기 새로 온 정진호 사원은 지금부터 주니어 트레이더니까 이주임이 옆에서 잘 가르쳐줘. 네, 알겠습니다. 신입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이혜린 주임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드디어 막내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리라. 반가워요. 이혜린 주임이라고 해요.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넵, 정진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혜린은 사실 신입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몇 번 신입이 들어오긴 했으나 다들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그럴만도 하다. 늦어도 새벽 5시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브리핑 준비도 해야 하고 회의 준비 세팅도 전부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초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임들이 원하는 자료를 얼른 갖다 줘야 하며 괜히 금투게 행동했다가는 너 때문에 돈을 날렸다면서 온갖 욕을 다 먹을 수도 있다. 여긴 하루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대형 카지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주니어 시절을 좀 견디다가 그 이후에는 성과 압박까지 받게 되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시작은 바로 커피예요. 트레이더들은 커피를 다 달고 살거든요. 회의 직전에 우리가 세팅을 해드려야 해요. 아참, 박 팀장님은 커피를 드시지 않으니 박 팀장님 것만 빼고. 넵. 다행히 이번 신입은 열정적이었다. 작은 수첩으로 이혜린의 말을 전부 다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다. 또 자료 준비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직접 분석을 하고 만들어 오라는 지시는 처음부터 내리지 않으세요. 주니어 트레이더는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브리핑 자료 전부 다 읽어서 공부해야 돼요. 넵. 대답도 아주 시원시원해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이것저것 한참 설명을 이어가다 잠깐 텀이 생겼다. 그런데 혹시 진호 씨는 학교가 어디예요? 아, 대학교요? 네, 스카이 중에 하나일 테고 혹시 나랑 같은 학교신가? 진선입니다. 진선? 잠깐 뇌정지가 온 이혜린이 눈을 껌뻑였다. 거기가 어디지? 라는 물음표부터 떠올랐다. 인서울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떻게 여길 들어온 거지? 그 학교랑 여기 회사에 커넥션이라도 있었나? 일단 회의 시작하니까 얼른 들어가 보죠. 넵. 이번에 미국 NFP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나왔잖아? 거기에 CPI 발표도 나는 바람에 변동성이 더 크고 FX 쪽은 어때? 달러 인덱스는 105선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더욱 높아질 테고요. 그에 반해 엔화는 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엔화 약세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외국인 매수 흐름이 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과매수 영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강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12배를 초과했는데 단기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듯 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 반대 포지션에 손실이 생기겠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어. 숏으로 잡은 다음 해지도 준비해둬야 할 것 같고. ETF나 선물로 커버할 방법을 고민해봐. 네, 팀장님. 분명 같은 한국어일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열심히 듣는 척이라도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수첩에 적었다. 회의장에서 팀원들은 열심히 브리핑을 하며 보고했고 팀장은 보고 내용에 따라 오늘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를 지시했다. 뭐랄까, 이것도 하나의 게임을 보는 듯하다. 레이드에 들어가기 전 공대장이 공대원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리며 설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랄까? 왠지 익숙한 기분이다. 좋아, 그럼 오늘도 살아남자고. 그렇게 모두 빠르게 뿔뿔이 흩어졌다. 나도 눈치껏 이혜린 주임을 따라가려는데 팀장이 우리 두 사람을 불렀다. 이 주임, 오늘 정사원한테 모의 투자하는 것 좀 가르쳐줘.
기본적인 것들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혜린 주임은 내게 배정된 책상으로 와 프로그램을 함께 열었다. 모의 투자는 많이 해봤죠? 전 대학생 때 여기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의 투자에서 우승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좋은 스펙이 되기도 했죠. 진호 씨도 해봤어요? 아니요. 아하, 그럼 완전 실전파인가 보네. 모의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 투자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랬다간 아까 학교에서 충격 먹고 이번에는 여기서 2연타로 쇼크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의 투자를 왜 하느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니어 트레이더한테 선뜻 회사 돈을 맡기고 투자를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시니어가 될 때까지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 투자는 하나의 평가 수단이고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질문부터 대답까지 해주는 이혜린이었다. 그래도 덕분에 모의 투자를 왜 시키는지 알게 됐다. 모의 투자에서 성과가 좋으면 시니어가 되는 건가요? 네, 결국 증권사는 다 필요 없어요. 실적이 전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분석을 잘하든, 말을 잘하든, 사회생활을 잘하든,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성과제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했다. 따르르르르. 그때 회사 내에 강한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시장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방송이었다. 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사무실 안이 난장판이 된 것처럼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사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왔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눌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또한 곳곳에 배치던 모니터들은 마치 인간의 광기를 한데 모아놓은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때가 우리 같은 말단들은 제일 뻘쭘한 시간이에요. 시니어들이 자료 요청으로 부를 때까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모의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럼 하나씩 알려줄게요. 그 광란의 장 속에서 이혜리는 내게 처음부터 하나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라? 뭔 뜻인지도 모를 차트, 난생 처음 보는 종목 리스트, 끝없이 펼쳐지는 빨간불과 파란불, 그리고 손끝이 달아올라 온몸으로 퍼지는 이 전율. 갑자기 왜 이러지? 느낌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강한 충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이혜린이 예시를 들며 보여주고 있는 한 종목의 말이다. 만약 이게 아이템을 뽑는 상자였다면 반드시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만 같았고, 아이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만 같은 강렬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잠깐. 결국 난 홀린 듯이 마우스에 손을 가져다 댔다. 딸깍? 매수 버튼이 눌렸다.